굿모닝 프레지던트. 예, 야, 이 차 입에 착착 붙네 이제. 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저희 프레지던트 TV가 저희 요 세 명 멤버와 또 한 멤버 한 파를 해서 이렇게 그날 이렇게 하나씩 교차로 지금 업로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괜찮다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를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프레지던트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그래도 프레지던트 TV인데 우리가 뭐 아무나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레지던트 TV이기 때문에 오늘은 대선 후보 얘기를 조금 한번 맛보기로 뭐 구체적으로 못하더라도 일단 최근에 이렇게 막 소용돌이 친다고 표현할까,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몇 가지 좀 줄기를 좀 정리해 본다 하는 이런 자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혹시 우리 이나 씨, 네네. 본인이 알고 있는 대선 후보를 한번 쭉 불러보세요. 그냥 적지 말고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대선 후보라고 후보를- 하긴 좀 그렇고 늘 네. 항상 전 여론을 이제 보기 네. SNS에서 보기 때문에 늘 항상 나오는 게 이재명 또. 지사님이랑 또 이낙연 대표님, 네, 그거 다 아는 거고. 그리고 또 윤석열 님이 자꾸 거론돼가지고 세 분이 약간 구도인가? 세 명이. 네네, 여론에서 자꾸 그렇게 나오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는데 자꾸 세 분만 엄청 나오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그쵸. 네, 좀 물음표를 많이 띄고 있습니다. 야당 쪽에는 아는 분 없어요? 별로 야당 거론이 쪽에. 안 되던데요, 사실. 죄송해요. 야당에 존재감이 저희 없대. 그 홍오빠 죄송합니다. 홍오빠. 네, 레드홍, 네. 홍오빠. 홍준표, 네. 친여 편파 방송을 바로 들어내버려. 어떻게 한번 정말 정리를 해보죠, 이름을. 네. 한번 그냥 나오는 대로. 읽어보시죠. 예. 예. 일단 뭐 다 아시는 거,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뭐 최근에 이제 이렇게 새롭게 나오는 이 여권 지역에서 임종석, 김두관, 또 충남지사인 양승조 지사가 오, 지금 네. 최근에 뭐 얘기를 했고요. 늘 나오시 봐십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예. 또 강원도지사 우리 최문순 지사도 아마 대권에 온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감자의 전국화. 네. 자, 그런데 지금 정말합니다, 최무순 지사님. 예. 야권의 후보는 누가 있을까요? 지금 나오는 게 지금 좀 전에 홍오빠 얘기하셨는데 네. 뭐 당연히 그분은 뭐 상수로 놓고 본다면 그 다음에 야권이 누가 있을까요? 또 국민 장인으로 또 막 날리셨던 유승민. 예, 네, 국민장인. 네. 예, 유승 맞다. 네. 그리고 또 저 제주도 명예도민입니다. 원희룡 제주. 원희룡 오. 지사도 있고. 그 안철수 씨는 어떻게 될까요? 그때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니 이번에 어쨌든 자기가 얘기하기로는 서울시장 나가면 자기는 대선 안 나간다 그러는데 전 그 얘기 듣고 뭐랬냐면 아니 누가 대선 붙여준대? 그런 제가 생각. 봤을 때는 예. 서울시장 안 나가고 대선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그 안철수 대표 보면서 예. 장대 높이뛰기 선수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예요? 장대 높이뛰기가 7번 도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1차, 2차, 3차 시기에 내가 그 은메달, 뭐 동메달권도 안 된다. 그러면 마지막 7차 시기에 엄청 높여놓고 바로 한번 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꽝이 되거나 1등 하거나 이런 거거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은 마지막 대선 7번째 시도를 장대 높이뛰기 금메달을 따기 위한 시도를 남겨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 장대 높이기가 그런 또 룰이 있는지 몰랐네. 자, 어쨌든 지금 대선판에서 뭐 이재명, 이낙연 양강구도다라는 게 이제 지난 한 달 전까지의 이제 다들 또 동의하는 거였단 말이에요. 이재명, 이낙연 이 두 양강구도였다. 근데 한 달 전부터 어떤 변화가 있죠? 지금 변화가. 이낙연 대표가 좀 이제 추락하고 있어요. 예. 그 얘기는 왜 추락한다는 얘기는 혹시 우리 이나 씨 들어본 적 있나? 아니 뭐 제가 그냥 보통 청년으로 생각하는 바는 그분도 지금처럼 약간 현상 유지될 것이다 분위기가. 그래가지고 약간 젊은 세대에서는 약간 뭔가 좀 피바람을 몰아칠 약간 혁명가가 좀 나타나야 되지 않나라는 기대 때문에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JYP? JYP는 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이상하게 아니, 거기다 그냥 들이대시네. 저도 예. 제 이름 넣으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가수 이름 JYP가 그게 인지도인 거야 이게. 음. 이게 제가 안철수 대표가 지금 서울시장 여론조사 1위 나오잖아요. 그냥 인지도인 거예요. 예.
제가 옛날에 무슨 농담을 했냐면 제가 이제 이름이 노무현 대통령하고 이니셜이 같잖아요. 아 그러네. 네, 이니셜이 같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개명을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그냥 개명을 해버리면 최소한 인지도가 뭐 이렇게 높을 수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기했다가 주변에서 욕만 엄청 먹고 아니 이제. 저는 진짜 그 가수 박진영 덕을 많이 보는 게 네. 가수 박진영이 또 명문 대학을 나왔어. 그리고 또 이 뭔가 좀 철학적 댄서 같아. 그다음에 그 엔터테인먼트 CEO로서의 능력도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의 이 스마트함과 고려이 돼가지고.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저는 한번 노무현으로 개명을 해보겠다고 했다가 아주 주변에서 아주 개욕을 먹고 이제 포기했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양강구도 이재명, 이낙연 양강구도였다가 이낙연 대표가 약간 이렇게 좀 떨어지고 있는 거는 분명한 추세인 것 같고요. 이 추세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한 게 이제 사면론. 그죠? 사면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사면론. 우리 정민 씨가 이나 씨가 어떻게 이 사면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들어보고 싶네. 90년대생이 생각하는 사면론. 저는 약간 평화주의자여서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것은 약간 좀 좋지 않은 발언이었다. 아 그래요? 네네. 90년대생들도 그렇게 느끼는구나. 네네. 그것은 하는 것은 고향이 그쪽에서 이낙연 대표 지지도가 많이 빠졌어요. 아 그래요? 예. 네. 그쪽이 오히려 더 빠졌다는 더 말씀이죠. 빠졌죠. 핵심 지지층인데 원래 그쪽에서 사실은 굉장히 강하게 밀어줘야 이게 가능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이 우리 민주당 성향의 분들이 예. 지역적으로 호남의 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럼요. 저는 이것은 이제 영남 지역주의와 다르게 한쪽은 이제 피해자 지역주의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는 정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럼요. 네. 저도 뭐 그건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어쨌든 사면 발언 이후에 확실하게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게 보여지니까 최근에 이 후보 간 또는 후보 간 대결도 약간 좀 격화되는 양상이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 제3후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제3후보 들어봤어요, 우리 이나 씨? 이것도 약간 말해도 되나요? 뭐 얘기해 보세요. 얘기해 보세요. 최근에 그 염태영 수원시장님께서 네. 봤습니다, 저도. 네. SNS에 올라오더라고요. 저희는 보통 저희 세대는 SNS로 많은 정보를 보고 염태영 이래가지고. 시장님이라는 거예요. 염태영 시장님이 누군가를 지목을 하셨다는 거예요. 염태영 시장님 그러니까 1%. 예, 저도 그걸 봤는데 네네. 어느 언론이 제가 볼 때 일종의 장난을 뭐 좀 친 것 같아요. 뭐냐면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몇 명 넣어놓고 거기에 이제 한 명이 염태영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가 나오죠. JYP를 넣어요. 네. 그러면 3% 나오고 3% 일단 JYP를 넣는데 어떻게 넣냐면은 예. 지적 재산권이 저한테 있습니다. 예. 프레지던트 TV 대표 JYP 딱 넣어봐. 그러면은 최소 5%야. 그러니까 저는 그 SNS 보고도 제가 좀 약간 좀 당황스러웠는데 왜냐하면 그게 이제 소위 여론조사의 장난 같은 거잖아요. 그냥 그렇죠. 네. 사실 그냥 제 이름을 넣어도 1%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더 나올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저는 개명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개명은 못하기 때문에 어쨌든 제3 후보의 뭐 그런 1% 얘기하는 건 아니고 최근에 저는 정세균 총리가 제3 후보 또는 오히려 제3 후보가 아니라 오히려 삼각구도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이낙연 대표 지지도가 빠지면서 예. 정세균 총리 쪽으로 좀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아요. 호남 지역세가 글로 간다. 예, 호남의 이제 우리 그 지지층들, 예.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이제 좀 중도적이고 통합적인 분들 이런 분들이 가고 있다는 것이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총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 집행권자로서의 전면에 나서서 지금 지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그렇죠. 예, 대통령은 언론에 크게 안 나오시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매일 나오십니다. 그러니까 정은경 본부장, 옛날 본부장, 지금 네. 질병관리청장이 된 양반이 거의 그 당시에 스타급 이제 관료였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청장이 되면서 잘 안 나오고 그 자기를- 이미지가 예. 그 이미지가 이제 총리한테 다 넘어간. 그렇죠. 이제 어쨌든 네. 청장님도 정세균 총리 아래에서 일하시는 분이 당연하죠, 예, 당연하죠. 흔히 하는 말로 정세균 총리가 다 드시고 계시는 거죠. 코로나 이 전국에 네. 이 자기의 그 성과를 다 드시고 계시는 거고 그러면서도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잘하는 게 기적을 한 번씩 때려요. 맞습니다. 이재명 예. 지사도 한 번씩 저격해요.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기재부를 때리다는 것은 우리 그 민주 쪽 진영 내에
좀 개혁적인 분들에게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재명 지사를 때리면 1등 때리기잖아요. 1등 때리기로 인해서 또 주목을 받아요. 이런 효과를 보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분이 근데 성향상 한꺼번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는 분이 아니고 계단으로 걸어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조금씩 저는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단계는 제3 후보의 단계냐 아니면 삼각구도에 들어갈 수 있는 단계냐? 뭐 어떻게 보세요? 삼각구도까지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아직은 못 들어갈 것 같고 저는 여기에 빠진 제3 후보가 하나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요? 다음 당선되는 서울시장. 아. 여야를 막론하고 다음 서울시장에 당선되는 분이 여론조사에 넣는 순간에 저는 여야를 막론하고 3위 정도, 2, 3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아. 왜냐하면은 이분이 내년 임기가 끝나는 시기하고 대통령 선거하고 한두 달밖에 차이 나잖아요. 그리고 이분이 속한 정당이 정치적 위기라고 생각했을 때 이 지지층들이 서울시장 보고 한번 잠깐 하고 도전해봐라. 데리고 나와 이런 요구를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 당선되는 서울시장 후보도 필히 제3 후보가 될 것이다. 그러면은 안철수 씨가 당선이 되면 안 되겠네. 그 사람은 저 서울시장 나오면 대통령 안 나온다고 선언해 버렸으니 참 난감한 일인데 그러면. 안 될 거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아 어차피 안 될 거다. 네, 어차피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어쨌든 최근에 또 이렇게 약간 SNS에 부상되는 사람이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이재명 때리기도 좀 하시는 것 같고 또 현안에 대한 발언을 잃지 안 하다가 최근 들어서는 몇 가지들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좋은데 예. 네, 계속 열심히 하시죠. 아주 짧게 끝내주셨습니다. 혹시 이나 씨가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좀 아는 게 있어요? 아는 건 없어요? 없습니다. 근데 전 아까 약간 궁금해서 질문하고 싶었던 게 예전부터 뭐 서울시장을 하면 거의 뭐 차기 대선 후보다라는 얘기가 계속 예전부터 흘러나왔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얘기는 왜 자꾸 나오는 건지. 사전에 진짜 전혀 준비 안 했는데 이렇게 핵심적인 질문을 찾으시는데 제가 요즘 미는 멘트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감은 서울시장이 되지 못한다. 최소한 대통령 후보감이라지만이 서울시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제가 밀고 있거든요. 그 왜냐면 첫 번째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사는 서울특별시 시장이 되는데 서울시만 생각하면은 나머지 16개 시도는 완전히 황폐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인 상황을 보고 서울시를 운영을 해야 됩니다. 서울시만 잘 살면 안 되잖아요. 그쵸. 예,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요. 저는 최근에 이제 서울시 중심의 부동산 공급을 반대합니다. 서울시에만 아파트를 계속 지어버리면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시로 오려고 합니다. 나머지 시도는 황폐화됩니다. 나머지와 균형적인 차원에서 저는 서울시를 운영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장은 전국적인 상황을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한편으로 보면 대통령 선거 약간의 관음증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정도 되면 저 사람이 다음엔 뭘 할까? 이런 기대 심리를 보고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저 사람이 서울시장으로 끝날 정도의 사람입니다. 서울시장을 절대 뽑아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서울시장이 되고 난 뒤에 이 모델을, 성공 모델을 가지고 대통령도 할 수 있겠구나, 하다못해 유엔 사무총장이라도 할 수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야지 유심히 봐주거든요. 이게 게임의 이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서울시장 후보감은 서울시장이 될 수 없다. 국가 전체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 대통령의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것이다 라고 단언적으로 제가 예측합니다. 근데 그게 반만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길을 경기도지사 또는 서울시장이 돼야 대권에 간다. 뭐 대권으로 가는 뭐 디딤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본인 경기도 사시죠? 네, 전 수원 사는데.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면 경기도지사나 서울시장 출신이 줄줄이 대선에 가야 되는데 실제로 된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기꾼 이명박 대통령 이명박밖에 없거든요. 제가 됐다고 이야기 하지 않고 후보로 노미네이트 된다. 노미네이트. 그건 오르신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우리 지금 만덕산에 계신지는 잘 모르는 우리 손홍께서도 그렇게 노력하셨지만 안 됐잖아요, 사실. 노미네이트만 된 거죠. 네, 계속 노미네이트만 되시다가 결국 안 되셨고 그 전에 경기도지사 하셨던 분들도 그렇죠. 좀 다 안 된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일하게 서울시장 하셨던 분이 이제 이명박 뭐 우리가 통칭하는 사기꾼 이명박 이 사람만 서울시장이 됐어요. 근데 저는 이 사람이 서울시장에서 대통령으로 간 이유 중에 하나가 요즘에 느끼는 게 몇 가지 혁신적인 일을 했다. 예, 예를 들면 중앙차로제. 저는 중앙차로제 같은 경우가 이제 브라질의 꾸리찌바에서 사실 갖고 온 거긴 한데 좀
변형해서 갖고 온 거긴 하지만 꾸리찌바가 브라질이에요? 그럼 어디예요? 저는 처음 꾸리찌바 들어서 일본인 줄 알았어요. 예. 꾸리찌바 브라질입니다. 브라질의 꾸리찌바 꾸리꾸리하네. 그렇죠. 꾸리찌바의 버스 전용 차로를 좀 혁신적으로 갖고 온 거죠. 근데 지금 시민들 중에 뭐 나는 죽어도 버스 안 탄다는 사람도 솔직히 있겠지만 제가 이용하는 이 중앙차로제 같은 거는 정말 생활의 혁신 같은 거였잖아요.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니까 아마 그런 식의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노미네이트도 쉽지 않을 거다 이게. 이런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경기도지사나 또는 서울시장이 되어야만이 대권에 간다. 근데 결과는 신통치 않다. 단 노미네이트는 뭐 확실히 될 거다. 뭐 그거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영남 그 PK라고 부르는 부울경에서 나오고 있는 지금 후보 중에 부울경의 후보가 없다 이러면서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간간히 들리거든요. 그럼 부울경 쪽의 후보는 없는 건가요? 어떻게? 저는 뭐 그런 시대가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그 민주당 쪽에는 이제 웬만큼 전국 정당화가 됐기 때문에 지역 등권론이라든가 지역 구분 후보라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이제 많이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 그리고 좀 퇴행적인 구도로서의 그런 구도를 저는 정치인이 들고 나오는 것 자체도 국민들에게 크게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어쨌든 이 대선 가도가 지금 대충 저희들이 그냥 그 민주당 당규로만 보면 9월 9일까지인가 뽑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대충 그냥 계산해도 한 8개월 정도 남은 거죠. 대충 한 7개월 정도 남은 건데 7개월 경선 기간이면 한 3개월을 보자면 6월엔 경선이 대충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대선을 준비하는 기간은 이제 4개월도 안 남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대로만 간다면. 근데 일부에서 어쨌든 좀 연기될 거다. 뭐 연기될 가능성이 좀 있죠. 그렇죠. 예.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봐도 옛날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4월 말이었죠. 뽑힌 게 6개월간 후보라면서 완전히 그냥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완전 너무 흔들리는 바람에 그래서 아마 연기될 거라는 기대치들이 많으신데 어쨌든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 선거 기간이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실제로 만약에 한 뭐 연말로 옮겨진다 하더라도 9월부터는 최소한 경선에 돌입하자면 그 경선 기간을 준비하는 걸 생각하면 당장 5월, 6월은 아마 캠프가 본격적으로 차려질 거란 말이죠. 경선 캠프들이. 그러려면 지금의 어떤 이 대권 구도가 거의 앞으로 3, 4개월 후까지는 굳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굳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예. 더 나오는 사람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저기 서울시장 선거. 그러면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끝나면 사실상의 대권 후보군의 등장은 이제 정리될 거다. 그렇죠. 뭐 저는 이제 어쨌든 여당 쪽이니까 여당에서 만약에 서울시장 후보가 당선된다. 그분이 대권 주자로서 이제 들어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여당에서 서울시장 선거를 뺏겼다. 그럼 저는 그때는 유시민이라든가 이런 또 제야의 등판론이 또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그때까지 좀 계속 1등 할 거라고 봐요. 그 정도. 그 정도 계속. 그 정도 수준에서 저는 진행이 쭉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분간은 이재명의 독주 체제로 그냥 한 3, 4개월은 더 갈 거다. 그렇죠. 가는데 30%를 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30%를 넘어가면은 그때는 흔히 하는 당내 세력 기반 정파구도 이런 것과 별개의 문제로 국민적 동력에 의해서 이 정파구도가 역으로 쏠려오는 이런 상황이 될 수 있고 정치적 기획이 무의미한 상황이 저는 된다고 보고요. 30%를 넘지 않는 상황이면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비토하는 층에서 끊임없는 정치 기획을 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30% 왜 못 넘을까요, 도대체? 네? 어떤 문제일까요? 30%라는 게 뭡니까? 전 국민이 50%가 한쪽을 지지하잖아요. 30%라는 건 뭐냐면 지지하는 쪽의 과반을 훌쩍 오차 범위 내로 넘어버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5%, 30%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럼 대략 지금 나오는 퍼센테이지가 한 20, 뭐 조사마다 다 다릅니다만 20에서 25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계속 뭐 조사에 따라서 뭐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그런 정도로 그럼 30%가 그냥 마의 30%라고. 마의 30%죠. 그런데 올 6월, 7월 정도까지는 30%를 넘을 가능성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예측하기 쉽지 않은 게 지금 이제 이미 다른 군수 후보들이 이재명 때리기에 나섰단 말이에요. 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반응할지 1위 후보는 기본적으로 여유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리는 것에 대해서 반응해주지 않으면 때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구나 이렇게 또 대중들은 판단해 버립니다. 여유 있게 이 방어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방어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그렇죠. 이제 핵심일 거다. 성질 내지 않고 여유 있게 이렇게 애기들 다루듯이 이렇게 방해해 주느냐. 아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 이나 씨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뭐 90년대 생이고 우리 중에는 제일 젊으니까 그래도 자 이재명 지사 그러면 느낌이 어때요? 그냥 큰 느낌이. 멋진 사람? 오 평가가 굉장히 좋네요. 왜냐하면은 젊은 층에서 기대하는 거를 좀 젊은 층의 니즈를 좀 파악을 잘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느낌이 있어요. 있다? 네. 그러면 젊은 정치를 하는 그런 느낌. 기왕에 대답하는 거 그러면 자 어쨌든 현재까지는 뭐 두 분이 중심이니까 여권에서는 이낙연 좀 당 대표에 대해서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겠어요? 웅장한 느낌이 좀 있어요. 웅장해요, 엄중해요.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 정치권에 오래 계셨고 네. 그리고 그만큼 이제 세력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함부로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사람이다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럼 JYP는? 에이, 왜 여기서 또 그 얘기를 해요? 이 방송의 지적 재산권은 저한테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방송 네임의 지적재산권은 이제 확실히 인정하는데 이 방송 진행에까지 그렇게 예 어쨌든 지금 저희들이 대권 후보들에 관련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지금 잡서를 좀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자 어떤 분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이제 제3 후보 중에 김두관 의원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네? 혹시 우리 이나 씨 김두관 의원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어요? 죄송합니다. 잘 모르네요. 네, 우리 그런 쪽 그게 이제 뭐냐면 제가 좀 전에 물어봤던 이제 소위 불경 이쪽 후보론에 나오는데 아까 더 이상 이제 지역 후보, 지역 개념의 후보는 낡은 구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해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친문의 진원지로서의 어떤 불경, 네. 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뭐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사실은 인구 수에 의한 영남 패권론이죠. 네, 이게 한국 정치를 관통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충청권 인구가 호남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청대망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제 전혀 먹히지 않을 것이다 예측을 하고 있고요. 예. 당내 정치에 한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당내 경선에 네. 경선이 시작될 때 요거 이제 대권 주자 여러분들 받아 적어서 외우십시오. 첫 번째, 당내 이데올로기가 강한 사람이 유리하다. 진보 정당에서는 진보적인 사람이, 보수 정당에서는 보수적인 사람이. 왜냐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굉장히 바쁩니다. 당내 경선에 참여하고 그런 부분이죠. 두 번째, 익스펙테이션 게임이라고 합니다. 기대 게임에 충족을 시켜라. 그걸 줘야 돼요. 세 번째, 오늘 경선 들어가는데 초반 결정부제라고 합니다. 영어로 프라트라운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저는 세 가지 정도는 법칙이다. 이렇게 대권 주자들이 꼭 외워두시고 대한민국에서 이것 관련해 가지고 최초로 아티클을 써가지고 어디 그 연구소에 제안한 사람이 접니다. 돈 받고 컨설팅 아니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뭐 말만 좋은 말이다 싶으면 나머지는 다 자기 빨대를 하시네. 돈 받고 컨설팅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돈 주고 참 돈 주고. 예, 돈 받고, 그렇죠. 돈 주고 예. 대선 후보 여러분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 우리 이제 JYP 교수한테 확실하게 돈을 주시고 이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공짜로는 안 됩니다. 오늘 그래서 아마 설명을 요거 참 편집해 주십시오. 대충 다 꼭 쳐가지고 제대로 안 들리게. 제대로 안 들리게. 중간중간 무음 처리해 주십시오. 예. 아이고 참. 상품 바로 다 팔리면 안 되니까. 예. 노출되면 안 되니까. 어쨌든 뭐 제가 다 들었는데요, 뭐 어차피. 그 저기 뭐야 대행사로 선자해. 국내 대행사로. 자, 어쨌든 최근에 그 대권 가도와 맞물려서 가장 관심 있게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대권 후보들끼리 이제 지금 그 지원금, 소위 재난지원금이라 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자영업자들이 엄청난 희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며칠 전에 그 안철수 씨인가 그분은 또 아주 이상한 소리를 했던데 뭐 야행성 동물이냐 그러면서 뭐 밤 9시 이후는 안 괜찮냐 그러면 국가 폭력이다 그랬는데
사실 국가라는 게 사실 합법적 폭력을 기반으로 하는 조직이죠. 아니 그럼 남의 집 귀한 자식을 왜 군대를 데려가겠어요? 안 가면 감옥 보내고. 왜냐? 국가는 합법적 폭력 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제로 하는 거죠. 근데 국가가 전체 방역, 공동체 생존을 위해서 방역망을 위해서 강제 명령을 한 건데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국가가 폭력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전체 공동체 생존 문제이기 때문에 한 거고. 그러면 그렇게 명령을 했으면 과연 그 손실에 대한 보상을 어떻게 할 거냐는 사실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 게 한 번도 우리가 이런 경험은 없잖아요, 사실은.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5.18 우리 민주화운동 보상법도 있고 과거의 사회적 참사의 수준에 준한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국가가 사후에라도 사과하고 거기에 따른 보상들을 해왔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거는 지금 그런 보상 수준이 아니라 이거는 뭐 정말 국민 뭐 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일단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다주자파, 예? 다주자파. 또 하나가 이제 뭐예요? 핀셋파. 그래서 이제 일부 어려운 사람을 더 주자. 자, 우리 두 분 의견은 어떠세요? 그냥 다주자와 골라서 주자. 이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이나 씨? 전 둘 다. 아니 만약에 둘 다가 골라야 좋죠. 야, 뭐 고른다면. 고른다면. 하나만 고른다면 네, 만약에 고른다면. 저는 핀셋. 핀셋이 더 낫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다주자파죠. 그죠? 예. 네. 핀셋으로 할 때 저한테 안 주더라고. 저도 못 받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저는 이거를 제가 이 학문적 또는 이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운데 분명히 다 주면 분명히 아니할 말로 돈 많은 사람도 받고 월급 많이 받는 사람도 받게 돼요. 그리고 사실 사람이라는 게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덜 어려운 사람도 있어서 핀셋파가 더 좋다고는 생각들을 우리까지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다 줬을 때 확실히 사회적 생기는 생겨요. 네? 아마 이게 뭐 심리적 효과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규모의 상황일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걸 뭐 정확히 제가 뭐 이론적으로 설명은 못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라는 게 대부분 다 핀셋 지원 아닙니까? 어려운 사람에게 그렇죠. 더 주고. 근데 지난번 작년 5월에 어쨌든 전 국민 지급을 해봤더니 확실하게 돌았단 말이에요. 그때 분위기가 사실은 만약에 이게 지금 연구소마다 약간씩 달라서 뭐 지난번에 어떤 조세연구소인가에서는 뭐 30%가 저축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일부 학자들이 거기서 반발하고 막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 줬을 때는 확실하게 활력이 있었다는 건 분명해요.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또는 뭐 수치로 딱히 환산해서 지금 말씀드리지 못하지만 근데 이번에도 똑같은 논쟁이 또 벌어진 거예요. 다주자와 핀셋으로 주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골라라니까 이게 뭐 한쪽에서는 일단 얼마씩은 다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해서 더 주자 이런 맞죠, 얘기가 지금 맞죠.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논란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대충 보면은 다주자파의 핵심이 누굽니까? 우리 뭐 다 아는 경기도 이재명 지사가 이제 다주자파. 네, 그래서 지금 처음에는 어쨌든 설 전에 모든 도민 경기도민이 1,350만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제일 큰데 대충 계산해도 1조 3,500억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주겠다라고 했다가 약간 지금 시기 조정을 한다는 것 같아.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몇몇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했단 말이죠. 너 그러면 안 된다 뭐.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저는 뭐 다주자도 주장에는 근거가 있고 핀셋파도 다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쪽은 이제 경제 활성화 측면을 보는 거, 한쪽은 이제 보상금 차원의 복지 측면에서 보는 경향들이 있고 또 뭐 다 비판의 논거가 있는데요. 제가 결과만 예측할게요. 이제 진짜 500원 걸 수 있어요. 네. 4차 재난지원금은 무조건 전면 보편 지급이 될 겁니다. 요거가 지금 얘기되는 건 3차잖아요. 3차인데 예. 4차까지 갈 겁니다. 당연하죠. 네, 예. 4차는 제가 봤을 때 보편적 지급이 될 거라고 예측하겠습니다. 첫 번째. 네. 두 번째, 이 재난지원금 논쟁에서 가장 정치적 이득을 보는 것은 이재명 지사와 정세균 총리가 될 겁니다. 왜냐면요, 두 분 다 집행권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떠들어봐야 떠들어봐야. 그냥 주장이구나.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예. 일관되게 주장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어. 저는 제가
반대편에 있다면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이제 얼마든지 깰 자신이 있습니다. 진짜로요? 깰 수 있는데 이재명 다음에 지사가- 제가 예. 이재명 지사를 여기다 딱 모시면 깰 수 있습니다. 진짜로죠? 근데 이재명 지사가 성공하는 건 뭐냐면요. 첫 번째 집행권을 갖고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자기의 논리를 꾸준히 지속적으로 계속 같은 말을 합니다. 오케이. 그 이재명 그러면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보편적 딱 이렇게 연결이 되어버린 겁니다. 솔직히 구체적인 내용 모르잖아요 우리가 이해 못하거든. 예. 그런데 이 정치 홍보 차원에서 이분은 성공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그 논리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고 있고 조세연구소와도 싸우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정책적으로 정치화시키는데 성공을 한 겁니다. 이 이낙연 대표는 그것을 강하게 주장하지도 않을 뿐더러 생각이 조금씩 왔다 갔다 바뀌시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자기 브랜드화 되지 못했어. 맞다. 그러니까 누구를 반대는 하는데 내 거는 못 만든 거야. 못 만든 거죠. 예. 반면에 예. 정세균 총리는 집행권자이면서 정확하게 아까도 말씀드린 기재부도 때리고 이재명도 때리고 하면서 자기 브랜드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만드는 중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재난지원금 전쟁의 최종 승자는 이재명, 정세균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아주 제가 오늘 이 방송을 물론 뭐 두 번째 하는 겁니다만 이 지금까지 방송하는 거 볼 때 제일 훌륭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 방송인들 중에 제일 훌륭한 말씀을 어쨌든 좀 전에 하신 얘기 중에 제가 이재명 지사의 논리를 다 깰 수 있다고 분명히 이러셨잖아요. 네. 자, 우리 혹시 이재명 지사님께서 또는 그 주변에 계신 분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이쪽에 꼭 한번 모실 테니까 나와서 진짜. 이재명 기자님 사랑합니다. 아니 뭐 논리를 깬다더니 금방 사랑이래요. 아니 논리가 저하고 다른 것과 네. 정치적으로 뭐 좋아하고 이런 것도 다른 거죠. 예, 알겠습니다. 꼭 저하고 똑같은 사람을 좋아할 이유는 없죠. 네.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싫어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지사님 저희 프레지던트 TV에 나와야 프레지던트로 가는 길이 디딤돌이 된다는 거 이거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프레지던트 TV 안 나오는 사람이 어떻게 프레지던트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보시는 분들은 이 방송 섭외 꼭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뭐 물론 저희들이 좀 바쁘고 나오겠다는 출연 요청하는 사람이 워낙 많습니다만 여러분들 조금 배려해서 좀 땡겨서 이렇게 출연을 시켜드리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약속을 드리면서 자 그러면 오늘 얘기를 좀 정리를 좀 해보면 한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3 후보로는 현재로서는 정세균 총리 정도가 이제 제3 후보론에 부각되고 있다. 요 이후의 사람들은 아직은 크게 보이진 않는다. 요런 거 하나. 두 번째, 이번 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서 대표적인 수혜자 또는 이 결국 승자는 이재명 경기지사와 정세균 총리로 갈 거다. 요렇게 하나는 또 뭘로 정리할 수 있을까요? 다음 시장 선거 당선되는 사람도 되겠죠. 그래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프레지던트 TV 두 번째 방송은 일단 아주 자세하게는 아니고 그냥 수박 겉핥기식이긴 합니다만 최근 대통령 선거와 관련된 여권 얘기들을 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야권에 별로 관심이 없거든요. 그냥 양념으로 안철수 씹기나 하는 거지 뭐 특별하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그래도 굳이 뭐 여기를 프레지던트 TV이기 때문에 야권 후보께서 나오고 싶다 그러시면 뭐 저희들이 5분 정도는 할애해 드릴 수 있으니까 뭐 면접은 아니고요. 그냥 연락하시면 저희들이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저희 프레지던트 TV는 이제 세 번째 방송부터는 대통령의 동정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이슈에 대해서 단순히 그냥 그 이슈를 그냥 평가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란 제도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 이런 걸 연결하면서 이렇게 우리 사회를 좀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새로운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프레지던트 TV의 KFC JYP 이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